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주택에는 이제 그 주택 매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인천의 빌라와 매매 전세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여튼 가장 핫한 건 대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인천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네.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의 빌라와 매매 전세 모두가 좀 급상승을 했고, 네네. 심지어 그 빌라 전세라든지 이런 네네.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네네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천에. 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 네네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서울 경기 쪽 부동산에서 코로나 그 2년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상승 요인을 한 게 뭐 세계적인 양쪽 완화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한국에서 2020년 6월달 임대차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그 새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발효가 되지 않았다라면,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완만한 부동산 상승 그세를 유지했을 텐데, 이게 그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그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품귀가 되다 보니, 아파트 전세 물량이 품귀가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 빌라 그리고 매매 금액, 전세 금액까지 올리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대목이 잠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2020년 6월에 이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한제와 이제 이런 뭐 세제와 그다음에 이런 네네. 골자를 한 건데, 네네. 그 정부는 이제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로 네. 개혁 정책으로 이제 서민들을 위하겠다라고 네네. 그걸 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를테면 이제 이제 주인들이 네네. 그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그 전세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금액이 올랐을 때 그 대체적인 빌라가 매매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 네. 근데 반대로 하면 금액 조정이나 부동산, 예를 들어 조정이나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네. 그 스타트는 아파트보단 빌라가 더 그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향후 요 빌라 그 영역 있잖아요. 네네네. 요런 그 뭐 다세대 주택 요런 데는 향후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정 그 지역의 어떤 호재가 아닌 이상은 지금 2022년 올해 그리고 내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 물량 가격이 조금, 전세 가격 자체가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한 템포 조금 숨고르기. 네, 돈 다운 하시고 나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새해 덕담으로 네네네. 이제 소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향후 네, 이제 올해 네. 큰 틀에서 저희가 2022년 그 아파트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이러한 어떤 전망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조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다라면 당연히 집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타이밍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 사용의 가치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있고요. 사용의 가치를 본다라면 뭐 정말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뭐 정말 어렵고 큰 목표이자 삶의 의미였습니다. 자산의 가치로 이제 먼저 본다라면 지난 30년 기준 동안 부동산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고요. 단기적인 하락 또는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후회했을 시간보다는 구입해서 잘했다라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건데,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뭐 타이밍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리고 이 사회 직장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그런 관심들 부동산의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시장을 봤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게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 네네네.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네네. 여튼 가장 핫한 건 대선입니다. 혹시 이 주요 정당과 주요 대선 후보의 네. 부동산 정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부동산 정책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지난 정권에서 보게 되면 집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여러 채 갖고 있으신 분들 무조건 팔아라. 팔으라고 했죠, 문재인 정부는. 네, 강한 규제를 하겠다. 예. 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집값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시장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네. 부동산의 그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정과 같은 강한 규제, 더 강한 어떠한 뭐 투기꾼과의 전쟁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비정상 쪽으로 흘러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재명 네.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네. 수도권에 공급을 다들 늘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처음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 예. 이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공급에 약간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 예. 항상 있지만 양의 개념보단 예. 질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 꼭 수량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간, 토지죠, 토지. 그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공약적으로 수량으로만 예. 몇만 원을 건설하겠다. 근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게 그 목표치를 달성한 정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도권 자체에 집중되는 건 맞고요. 지방 네. 자체 보면 지금 예. 아까 제가 말한 양극화라는 게 이제 나왔었는데 예. 전체적인 평균값이 다 높아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 선별적으로 이 더 인구가 아니면 더 그 각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그 뭐 규제들이 이렇게 얽혀있고 설켜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새로운 땅보다는 기존 구도심이나 이런 더 많은 사람 선호하는 쪽에 그런 그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 유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그 네. 이민년 이제 그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일단 이 건강 관리 그리고 이 꾸준한 그 자기 운동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서울 뭐 지역 그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네, 건강 잘 네, 챙기시고 네네네. 기회가 닿으면 네네. 이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6남매 박경훈 소장과 인터뷰였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정말 전문가이신데 전화로만 짧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달한 내용이 그 전부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다만 올해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인천에 어떤 집을 산다든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